부산의 섬 하면 어디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영도? 동백섬? 물론 그것도 있지만요. 오늘 제가 떠나볼 곳은 부산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 이미 아셨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가덕도입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 이야기가 녹아있는 가덕도로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의 아픔을 간직한 곳. 오늘은 가덕도로 여행을 떠나볼 건데요. 마을이 정말 조용한데 사람이 사나 싶을 정도로 시간이 멈춰버립니다. 역사 이야기가 가득한 그곳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 여행지는 부산의 아름다운 섬 가덕도. 아, 날씨 너무 좋다. 와, 바닷바람도 좋고 낚시하는 분들도 계시네. 아, 근데 내가 오늘 여기서 누굴 만나기로 했는데 어디 계시지? 저분인가?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인가요? 이 마을은 지금으로부터 117년 전에 일본 군들이 들어와서 이 마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강제로 쫓아내고 여기다가 일본군 병사라든가 각종 시설을 이제 설치한 곳이 바로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더 마을 이야기가 궁금해지는데 한번 가보실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 바로 가덕도 외양포 마을인데요. 1904년 러일 전쟁 당시 일본군이 외양포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마을 전체를 일본군 군사 기지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빨래가 밖에 널려 있는 굉장히 정겨운 풍경도 좀 그려지고. 여기가 바로 그때 당시에 일본군들이 이제 구축한 이제 그 가옥인데요. 그때 당시에 가져온 기와라든가 그리고 저런 물바지 그 흔적이라든가 그리고 저기 눈썹 지붕 이런 것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 근데 이 건물이 117년이나 됐다는 거잖아요. 네, 1904년 8월 달에 공사를 시작해서 그해 12월에 마무리하고 이제 일본군들이 중대가 들어왔던. 그렇군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겉에도 그런데 내부도 좀 독특하네요. 해방 후 일본군들이 남기고 간 일본식 주택은 고향으로 돌아온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됐는데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100여 년 전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유리가 아직도 깨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예. 와. 이제 사용을 잘하다 보니 아주 깨뜨리지 않고 그냥 있습니다. 이 집이 최고로 이제 옛날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가덕도를 떠나지 않고 지키시면서 이것만큼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신 게 어떤 게 있으세요? 이제 첫째 거기지요. 이제 공기가 좋고 물도 깨끗하고 이제 그랬어요. 여기 있었어요. 다음으로 발길을 옮긴 곳은 러일 전쟁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인데요. 여기가 바로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구축한 포진지가 되겠습니다. 와, 여기 진짜 둘레를 보니까 포가 얼마나 컸을지 대략 짐작이 가네요. 러일 전쟁 당시에는 이 포의 위력이 정말 대단했다고 합니다. 위로는 진해만, 아래로는 대한해협이 시작되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해 군사기지로 활용하기 적합했던 외양포. 풍요롭고 따뜻했던 섬은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탄약을 저장했던 곳이군요. 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 두께를 보십시오. 학포도 엄청 두껍고 내부가 진짜 튼튼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탄약이 전쟁에서 중요하니까. 와. 그 시대의 속으로 들어가서 이 건축법까지 자세하게 나오네요. 탄약고 내부에는 외양포 포진지에 대한 설명이 홀로그램 영상으로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들으니 더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다른 나라들끼리의 전쟁에 한반도가 이렇게 큰 피해를 봤다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네, 이곳도 가슴 아픈 곳이지만 이것보다 더 가슴 아픈 또 역사의 현장이 있습니다. 가보실까요? 네, 가보죠.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대양항에 자리한 인공 동굴.
바다에서 봤을 때 여기에 인공 동굴이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짐작도 하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앞에 그때 당시에 나무가 가려져서 숨어 있는 동굴이었습니다. 아, 이 마음이 좀 무거워지네요. 여기 들어가는 길이. 동굴 내부로 들어서면 당시를 재현한 디오라마와 조형물들이 설치돼 있는데요. 해방되기 전까지 이렇게 동굴을 뚫었다는 것을 이렇게 모형만 봐도 그때 당시가 머릿속에 그려지네요. 네. 얼마나 힘들었을까. 태평양 전쟁 말기 일제는 군사 요새화를 위해 이 동굴 요새 진지를 구축했는데요. 동굴을 만들기 위해 조선인 노역자들이 강제 동원됐습니다. 이렇게 단단한 예. 이 바위를 곡괭이 하나 이렇게 손으로 들고 예. 동굴 벽 하나하나에 그러니까요. 땀과 눈물, 와. 피와 한이 맺힌 곳이 바로 네. 이 인공 동굴이 되겠습니다. 얘기를 나누면서 걷다 보니까 네. 와, 동굴이 엄청 기네요. 예, 길이가 175m나 됩니다. 네. 175m요. 이런 동굴이 여기에 한 몇 개 정도 있나요? 이런 동굴이 가덕도에는 지금 10개 정도가 발견되었습니다. 10개나 있는 거예요? 네. 어두운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의 아픈 역사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데요. 여기가 바로 진해만으로 들어가는 바로 입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인공 동굴을 이제 설치를 해서 전술적인 요충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진짜 딱 여기 서 있으니까 한눈에 보이는 게 가덕도 생각했을 때 그냥 놀러 오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역사를 좀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참 많이 됐어요. 아, 여기가 가덕도 등대구나. 오늘의 마지막 여행지, 섬 끝자락에 위치한 가덕도 등대입니다. 가덕도 등대를 찾아왔는데 예. 등대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두 개네요? 예, 여기가 옛날 등대 1909년도 진 등대고 네. 저기가 2002년도 신 등대입니다. 아니 여기 외관만 봐도 굉장히 오래돼 보이고 예. 여기 꽃 무늬가 있네요. 예, 저기 오약꽃 이시왕조를 상징하는 그 문양이랍니다. 아, 오약꽃 문양. 네, 오약꽃 문양이 여기 예. 새겨져 있군요. 예. 딱 입구부터. 근대 서구 건축 기법이 사용된 구 가덕도 등대. 건물 중앙에 팔각형 등탑을 세워 만든 게 특징인데요. 그럼 이제 등대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쉽게 올라가죠. 네, 여기 다 고정이 되네요 또. 그렇죠. 누구나 또 쉽게. 아, 여기는 복도가 굉장히 좁게 만들어져 있네요. 여기는 목욕탕이고. 아, 목욕탕. 물을 데워서 그렇죠. 목욕까지 할 수 있는. 그렇죠. 100년이 넘은 건물인데도 보존이 굉장히 잘 돼 예, 있네요. 보존이 지금 건물이 잘 돼 지어졌으니까 보존도 잘 되는 거죠. 저 높이는 사실 해발 110m, 네. 지상에서는 40.5m입니다. 망망대해가 한눈에 다 들어오네요. 안개에 가려졌지만 시원하게 펼쳐진 풍경에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 경치가 좋죠. 네. 해안 전력이 멋지잖아요. 네. 그 도시에 얽매여 있는 사람, 찌들이 있는 사람들이 오시면 힐링하는 갈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냥 마음이 뻥 뚫리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공기 좋지, 네. 경치 좋죠. 바람도 시원하고 네. 그냥 계속 바라보게 되네요. 이 절경을. 1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의 아픈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가덕도. 삶의 터전이자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으로 여러분도 한번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